짜잔. 오케이. 자, 얘 이름이 페놀. 자, 페놀은 기본적으로 요 사내리가 알코올보다도 산성이라 그래서 약산이라 그랬어요. 알코올보다 센 산이에요, 약산이에요. 페놀은. 아, 진짜. 자, 페놀은 알코올보다 센 산이 약산이에요. 센산이죠, 센산. 기본 pK가 얼마예요? 기본 pK가 10. 네, 보통 알코올의 pK는 얼마라 그랬어요? 15. 보통이라는 말의 뜻은 sp3 아시겠죠? 그거에 비해서 페놀은 pK가 10이기 때문에 더 센산 아시겠죠? 그럼 왜 그러냐? 산해를 했을 때 자, 나타나는 얘를 뭐라고 해요? 짝산에 뭐라고 불러요? 짝염기인데 이 짝염기가 공명구조를 통해서 보통 안정화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안정화된 걸 이렇게 표기해 볼게요. 이압해서 여기에 있는 두 전자가 1이 가면 전자 분포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고 맞나요?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 원리로 이 두 개의 전자가 1이 오면 이 파이결합 전자가 1이 와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다시 이중결합이 되고 여기가 전자 쌍이 생기면서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다시 또 1이 가서 여기에 있는 파이결합 전자가 1이 가면 여기에 비공호 전자가 생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산소의 음전하가 묘하게도 이중결합을 따라 그 다음 요 자리 그리고 그 다음 이 자리 그리고 그 다음 이 자리에서만 음전하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 음전하죠? 요 자리 음전하죠? 그 다음에 요 자리 음전하죠.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했나 모르겠는데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음전하가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로만 음전하가 분포해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페놀에서는 이렇게 짝염기가 안정화되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덕에 보통의 알코올보다 더 생산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여기 하필 짜자자잔 얘가 붙어 있다고 치자.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이름은 얘 이름은 바로 파라. 자, 파라가 원래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근데 이제 보통 뭐 한다고 파라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생략해서 P라고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라 클로로 클로로 페놀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OH가 붙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올소 메타 파라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 말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학교 교재에는 파라만 나와 있는데 올소 메타 파라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 이름이 파라클로로페놀인데 자, 그러면 이때 요 자리에 원래부터 수소가 아니라 염쇼 맞나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염쇼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뭐한 편이에요? 전기 음성도가 큰 편이죠. 할로젠이니까 아시겠죠? 뭐 한번 쓱 써보면 탄소 전기 음성도 얼마예요? 탄소 2.55 정도거든요. 염소 전기 음성도 얼마예요? 3 정도 돼요. 3에서 3.1 이 정도 돼요. 당연히 어디가 커요? 이쪽이 크죠? 그럼 얘는 염소고 얘는 탄소잖아요. 그럼 이 염소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고리 쪽에서 자기 쪽으로 전자를 일부 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불렀어?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전자를 끌어가는 애를 EWG. 재원 잘했어요? 알겠죠?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짝염기의 공명 안정화 중 진짜로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잖아요. 진짜로 마이너스가 생기는 걸 이 염소가 전자 밀도를 끌어가 버리면 여기 음전화가 탄소에만 매어 있겠어요? 염소로 분산이 되겠어요? 염소로 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전자 밀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전자 밀도가 감소되고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전자 밀도가 감소할수록 전자 간 청력 역시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전자 간 청력 역시 줄어들게 돼 있다고요. 그럼 청력이 줄어드는 거는 안정화 효과예요? 불안정화 효과예요? 청력이 감소하는 건 안정화 효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염소가 붙어 있는 경우 전기음성도가 커서 EWG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짝염기를 더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짝염기가 더 안정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소는 생산이 되겠어요? 약산이 되겠어요?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pK가 얼마로 나와요? 9.4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어떻게 설명하는 건지 알겠죠? 자, 필기 마무리하세요. 레전드 필기 마무리하세요. 얘가 쏙쏙 잘 돼. 감사합니다. 자, 자, 어서 필기 해주십시오. 시험 3일 나오니까 그래요. 그래요. 애석하게도. 다 썼죠? 썼죠. 자, 두 번째는 자, 썼죠? 자, 그다음 지운다잉. 지운다. 2 자, 그리세요. 시작. 제목은 자, 빨리 왁구 쓰세요. 자, 왁구 쓰십시오. 자, 왁구 쓰십시오. 선생님 조희선 선생님이 저희 시험이 1학년 거보다 쉽대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1학년 수업은 거의 그 1학년 화학은 지금 거의 뭐라고 될까 파탄 수준이거든요. 1학년 화학은 파탄 수준이에요. 불쌍한 예. 장민이. 예, 장민이 불쌍하게. 예, 1학년 화학 수업은 지금 거의 파탄 났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그나마 여러분 담당 교사는 그나마 얘기는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1학년 담당 교사는 뭐 내용을 잘 모르시나 봐요. AI 예진이라. 영상 찍으면 다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피트 기출 있잖아요. 피트 기출 문제집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학생들한테 복사를 해주고 여기서 시험 된다 하고 100문제씩 줘요. 100문제 시험 문제를 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책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책 복사해 준 다음에 처음엔 답을 안 알려줘요. 답을 안 알려주고 그럼 선생님 답은요? 그러면 여기 전교 1등 누구야? 그럼 전교 1등 손 들면 얘 너가 풀어와. 이렇게 답이 그렇게 100문제를 줘요. 그럼 100문제를 주고 그럼 여기서 낼 거야. 그럼 거기서 똑같이 한 3, 4개 내요. 그리고 내용 설명 안 해주고요. 세금 춥는. 그 새끼는 뭐야, 새끼? 그게 지금 1학년 화학생이세요.
저희 작년에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 그런가요? 네. 뭐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내가 볼 때 1학년 화학 수업이 파탄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화학 포기자가 속출이래요. 예, 그럼 당연히 그렇게. 근데 예 그렇게 해서 심지어 지금 유기화학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설명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고 그냥 막 하니까. 근데 뭐 전공학을 들어야 돼. 그 집에서 어떤 인간 강사의 영상을 따라서 자기가 강의를 찍어서 그걸 보여준다. 그래요? 그래요. 뭐 그것도 뭐 좋네요. 뭐 나쁘진 않네. 영상 뺏기면 어떻게 해요? 자, 그렸어요? 다 그렸어요? 네. 어디 있어요? 아 염소가 없잖아요 지금. 벌써 붙여넣기 한 거예요. 염소 빨리 지워요 빨리. 이대로 그려야죠. 나머지는 빨리 지워요 빨리. 영소만 좀. 그렇죠. 나머지는 다 지워요 빨리. 복사 붙여넣기 진짜 좋네. 아 근데 모든 공부는 아날로그하게 써야 돼요. 아날로그 써야 돼. 나도 안 할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패드가 훌륭한 기구긴 한데 난 아이패드를 공부할 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패드가 되게 훌륭하긴 한데 이게 왜 그 흑연이 섬유질을 따라서 갈 때의 느낌 있잖아요. 그걸 얘가 절대 구현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흑연을 이게 이런 섬유질 위에다가 이게 긁을 때 느낌 있잖아요. 사각사각한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과 그 펜이 요 아이패드 위를 긁을 때의 느낌 당연히 같아요. 완전 달라요. 어디가 더 좋아요? 사실은 종이에 연필로 쓰는 걸 따라올 수는 없죠. 이 느낌이 공부할 때 기억력을 강화시켜요. 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공부할 때는 종이에 흑연을 긁는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약간 뭐 ASMR이라고 하죠. 그게 기억력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뇌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현재 배우고 있는 공부를 오래 기억하게 해줘요. 그러면 에어팟을 끼면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느낌. 손에서 오는 느낌이에요. 느낌. 왜 그래? 자, 썼어요. 간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다음은 이게 되겠습니다. 자, 얘 이름은 얘 이름은 바로 파라까지는 알겠죠? 올소 메타 파라 알겠죠? 파라 나이트로 페놀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나이트로 그래서 TNT 할 때 그 나이트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나이트로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 NO2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뭐 기본 틀이 페놀이기 때문에 산해리 후에 나타나는 짝염기의 공명 안정화. 자, 이 그림은 똑같겠어요? 뭐 크게 달라지지 않겠어요? 크게 다르겠어요? 뭐 거의 똑같겠어요? 거의 똑같겠죠? 그래서 산해리 후 짝염기의 공명 안정화 틀은 그대로고요. 알겠어요? 그대로인데 여기 이제 뭐가 붙어 있냐면 바로 여기에 NO2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NO2.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질소, 산소, 전기음성도 어때요? 질소, 산소 둘 다 전기음성도 둘 다 큰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EWG. 알겠죠? 아까 EWG 효과 어디서 나타났어? 여기는 염소에서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질소도 산소도 전기음성도가 다 크기 때문에 이거 EWG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여기에 NO2가 있고 이 NO2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기 있는 파란 전자 있죠. 파란 전자가 이쪽으로 공명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 공명 구조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우선 여기까지 틀을 빨리 그리세요. 저 틀을 그리세요. 자, 저 틀을 그리십시오. 됐나요? 틀 그렸죠, 그렸죠. 이때 나이트로 그룹의 루이스 구조를 그렸는데요. 이 산소의 마이너스는 산소의 뭘 뜻하는 거예요? 산소의 뭐예요? 형식전화거든요. 혹시 얘 형식전화를 알 수 있을까요? 얘 형식전화는 얼마예요? 얘 1 플러스라는 거 알겠죠? 질소는 여기서 형식전화가 1 플러스입니다.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겠죠? 이미 여기서 안정화의 불안정화예요. 이미 여기서 안정화의 불안정화, 아주 큰 안정화가 나타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파란 전자가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질소하고 산소 사이에 파이결합 전자 있죠. 이게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요렇게 산소가 음이온이 되고 질소, 탄소가 이중결합이 되는 거죠. 질소는 여전히 형식전화가 플러스고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공명구조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공명구조가 많을수록 어쨌건 청력은 커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청력이 작아지는 거라고 했어요. 공명구조가 많을수록 청력 효과는 작아지는 거라고 했죠. 그럼 그건 안정화예요, 불안정화예요? 안정화가 크게 안정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정화가 큰 안정한 짝염기니까 산성도는 세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산성도는 훨씬 세지기 때문에 그때 pKa가 7 정도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쓰세요. 자, 썼습니까? 됐죠, 됐죠? 자, 지금 필기한 얘는 동그라미 2번의 이그젠플 1이고요. 이그젠플 1이고요. 됐죠, 됐죠? 그럼 이그젠플 뭐도 있겠어요? 2도 있겠죠. 이제 2 해볼게요. 자, 썼어요? 지운다. 지운다. 유주야 다 썼어요? 지운다. 자. 자, 그리세요. 그리세요. 이 시간이 여기 화장실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네. 그리세요. 경윤이 신 새로 산 거예요? 좀 되긴 했는데. 아, 그래? 최근 거죠? 깨끗한데요, 신이? 네. 한 밟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이미 좀 많이 당했어요. 아, 그래요? 아, 경윤이 생일에서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준상이한테 생일빵 맞아요. 아, 진짜로? 아, 준상이한테 생일빵이 남아있다고요? 우와, 준상이한테 생일빵 맞으면 우와. 근데 저 준상이 때문에 그때 피멍 들었어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엉덩이 빨개졌어요. 그래요? 왜 하필 다른 데도 아니고 엉덩이에요? 준상이가 특별히 엉덩이 패티시가 있어요? 네. 정말요? 엉덩이 때리는 거 좋아해요. 정말로요? 엉덩이 아니면 안 때려요. 아, 그래요? 다른 데는 부러질까봐?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때 승 엉덩이가 준성이 꽃색깔이 됐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저 진짜로 진짜로. 근데 나 20명한테 맞아가지고 네. 진짜 빨리 그래요? 네. 그래서 생일인 게 무서운 거구나 지금. 아, 진짜 뭐 노리고 있는 애들도 많겠구나. 다 같이 몰려요. 아, 그래요? 끌고 나가요. 쌤 엄청 착하게 살았는데. 네. 시험이라서 다들 스트레스. 그래요. 자, 적었습니까? 아이고, 뭐가 이제. 적었어요? 자, 이그젠플 얘는 2. 자, 됐죠? 그 다음 얘는 이제 뭐냐? 그 다음 할 건 뭐냐면 요 자리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데하이드. 아세트 알데하이드. 요거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걸 얘기합니다. 자, 얘 이름은 뭐냐? 얘 이름은 이겁니다. 벤츠 알데하이드. 파라하이드록시 벤즈 알데하이드요. 파라하이드록시 벤즈 알데하이드. 이름을 써라. 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학교 풀이 때 나옵니다. 그래서 쓰는 겁니다. 자, 썼어요? 자, 그러면 이름에 숨은 그래머를 볼게요. 자, 지금은 어디가 기준이냐면 여기가 기준입니다. 자, 아까는 페놀을 왁구로 두고 다른 녀석들을 치환기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기작용기 중에서는 위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OH가 있고 CHO가 있으면 둘 중에 어디가 더 우선이냐면 이 CHO가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른 그래머가 정해져 있는데 OH하고 CHO는 이쪽이 더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얘를 기준으로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어디가 올소 메타 파라겠어요? 요 자리가 올소고 요 자리가 메타고 요 자리가 파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파라 자리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파라 자리에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OH를 작용기가 아니라 치환기, 가지로 여겼을 때 이름이 하이드록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드록시라는 말의 뜻이 OH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OH가 취향이라고요. 네, OH가 가지라고 생각할 땐 그걸 다른 말로 치환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 혹은 치환기로 OH를 취급할 때 이름이 하이드록시입니다. 자, 벤즈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벤즈. 거의 이전이고. 벤즈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벤즈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 자리를 벤즈라고 한다고요. 벤젠, 이게 페닐 그룹 그 탄소 자리를 벤질릭 위치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벤즈의 뜻은 벤질릭 포지션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한다고요? 벤질릭 포지션. 아시겠죠? 벤질릭 포지션. 그러면 여기에 이 벤질릭 포지션에 알데하이드란 말의 뜻은 뭐예요?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는 탄소, 산소 이중결합에
탄소가 붙어 있고 수소가 붙어 있는 상황을 알데하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탄소, 산소 이중결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탄소 이중결합. 탄소, 수소가 어디예요? 탄소, 수소. 탄소, 수소. 아시겠어요? 그러면 탄소, 산소 이중결합에 탄소, 수소가 각각 붙어 있는 거니까 탄소, 산소 이중결합에 탄소, 수소가 붙어 있으니 그 부분을 알데하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파라 위치에 OH가 붙어 있는데 벤질릭 포지션에 알데하이드가 있다라는 뜻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름에다 그래머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 이름은 저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뭐 이름이고 자시고 간에 사내리하는 방식은 같겠어? 똑같겠어? 사내리하는 방식은 똑같다고요. 알겠어요? 사내리가 돼서 짝염기가 짝염기 나타났는데 이때 하필 이 짝염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여기 음주 하나 생겼죠? 그걸 탄소, 산소 이중결합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명구조가 나타나느냐? 이런 공명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역시나 공명구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공명 안정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어요? 작게 나타나겠어요? 이것도 공명 안정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공명 안정화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이때 pKa는 어떻게 되느냐? pKa는 얼마쯤으로 나타나냐면 7.61 정도로 나타나나 봅니다. 알겠죠? 자, 보통 그 페놀에서의 pK가 얼마라고 했어요? 보통 페놀 pK가 10이라고 했죠. 10에 비해서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10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졌다. 알겠죠? 훨씬 더 센산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썼어요? 네. 썼죠? 네. 인력은 뭐예요? 안 준 거예요? 사실은 인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뭐한 편이에요? 도가 큰 편이죠. 그러면 굳이 공명구조가 아니더라도 이 탄소는 델타 플러스겠어요? 델타 마이너스겠어요? 원래부터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의 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 짝염기가 안정화됐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아싸리 공명구조가 그려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물론 이것까지 비교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요 두 개는 어떨까? 요 두 개 7.15고 7.61이잖아요. 그럼 사실 앞자리 같으면 큰 비교는 필요가 없거든요. 앞자리 같으면. 그럼에도 누가 조금 더 센 산이에요? 이게 좀 더 센 산이죠? 그럼 이 말은 NO2와 이 알데하이드 그룹 중에서 누가 더 강력한 EWG라는 얘기겠어요? 얘가 더 강력한 EWG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건 왜 얘가 또 강력한 EWG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얘는 공명구조 이전에 질소산소가 너무 전기임성도가 크죠. 전기임성도 큰 것들만 있잖아. 근데 사실 여기 있는 탄소나 수소는 전기임성도 커요, 전기임성도 작아요. 얘네들은 전기임성도가 작으니까 그런 것까지를 감안을 하면 이게 사실은 아주 강력한 그 전자 끌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나이트로 그룹이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얘는 더 스트롱기스트예요. 스트롱기스트 EWG예요. EWG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강력한 거. 그래서 나이트로 그룹이 붙어버리면 기본적으로 짝산의 산성도가 확 커집니다. 됐죠? 됐죠? 좋아.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준다. 8. 그다음 7.
자, 무슨 말이냐면 짜잔. 보이시죠? 얘 이름은 얘 이름은 아세틱 애시드라고 한다고 했죠. 아세틱 애시드. 아세틱 애시드 어디 들어있는? 식초에 주요한 성분이 바로 저 아세틱 애시드. 우리가 식초 먹는 게 저 아세틱 애시드를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아세트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야? 그러니까 아세트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뜻한다고 했어요? 아세트가 요 부분을 뜻하는 말이 아세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CH3의 탄소산소 이중결합을 아세트라고 하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산이라고 해서 아세틱 애시드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얘 수소 pKa가 얼마냐면 뭐 3년기 해리 문제만 보아도 알죠. 뭐 엄청 나오죠. 이게 pK가 얼마냐면은 4.76 정도예요. 4.76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름 자체가 애시드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애시드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애들에 비해서 어때요? 확 커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식품 영양학 이런 데서는 유기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기산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 COH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짝산 짝염기 완충용액 뭐 아니면 뭐 다음 산성 수용액에서 뭐 pH를 구하시오 뭐 그런 문제 맨날 나오는 게 얘라고요. 알겠죠? 이건 알 텐데 그런데 이때 재밌게도 어떤 칼복실릭 애시드가 있냐면 희한하게도 이게 있어요. 얘 이름이 뭐다? 얘 이름이 벤조익 애시드라고 하는 거라고요. 얘 이름이 벤조익 애시드예요. 아시겠죠? 벤즈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벤즈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요 위치를 벤질릭 포지션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여기 페닐 그룹 바로 옆자리를 벤질릭 위치라고 했었죠. 그 벤질릭 위치에 오익 애시드가 여기 체계적 표현의 유기산 표시예요. 그래서 이제 COOH 이 부분을 오익 애시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벤질릭 포지션에 COOH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이름은 벤조익 애시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수소 pK가 얼마냐면 4.2 정도예요. 4.2 정도예요. 알겠죠? 약간 커졌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자 산해리를 시키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뭐 여기서도 산해리를 시키자. 짜잔. 이렇게 되겠죠? 이때 요것도 짝염기고 요것도 짝염기인데 차이가 있을까요? 예.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밑에 건 공명이 될 것 같아요. 안정해지.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뭐예요? 고리가 있고. 아니야. 맞나요? 요거하고 요거 차이. 바로 봐. 얘는 혼성 오비탈이 뭐예요? sp3죠. 왜 얘는 사실은 그리지 않았지만 모두 무슨 결합만 나타날 테니까요. 단일결합만 나타낼 테니까요. 그런데 이때 얘는 혼성 오비탈이 뭐예요? sp2죠. 그러면 얘 s 캐릭터 몇 퍼센트야? s 캐릭터 sp3면 25%죠? 그럼 얘는 S 캐릭터 얼마예요? 33%죠? 그럼 S 캐릭터가 클수록 전자를 내어줘요, 전자를 끌어들여요?
S 캐릭터가 클수록 전자를 내어놓아야 N 전자를 끌어들여요. S 캐릭터가 클수록 S 오비탈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S 오비탈이 조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S 오비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 탄소에는 각각의 결합에 S 오비탈이 4분의 1개씩 들어있다는 얘기가 25%고요. 얘는 각각의 결합에 S 오비탈이 3분의 1개씩 들어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요? S 오비탈의 침투 효과? S 오비탈의 침투 효과가 뭐예요? S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는 핵 가까이 접근한다라는 논리가 S 오비탈의 침투 효과죠. 그러면 S 오비탈이 결합에 많이 참여할수록 결합 전자를 핵적으로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끌어들인다. 무슨 개념하고 똑같아요? 바로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하고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S 캐릭터가 클수록 그 탄소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뭐라고요? sp3, 요건 sp2. 그러니까 여기가 sp2니까 전기음성도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이 탄소가 가만히 있겠어요? 음전하를 끌어들이겠어요? 음전하를 끌어들이겠죠. 음전하를 끌어들인다는 건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 얘기예요. act as EWG 전자 끌개로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짝염기에 전자 끌개가 있을수록 산성도는 커져요? 산성도는 작아져요? 산성도는 세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보다 약간 더 세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된다? 조금 더 안정한 짝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자 끌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소의 음전하를 뭐 유도 효과 등으로 끌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음전하가 분산되겠죠. 음전하가 분산되니까 내부 청력이 감소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음전하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보다 얘가 조금 더 센 산.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예. 산성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갑자기 숫자가 생각이 안 나네. 자, 제 산성도 어떻게 될까요? 3.9. 자, 뭐 숫자를 여러분들이 뭐 외울 수는 없죠. 나도 지금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다음 해볼게요. 봐봐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잘 봐. 이거 pK 얼마일까요? 저거 pK. 찾아봤더니 얘는 벤조익 애시드는 4.20이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봤더니 얘는 얼마냐면 4.26이에요. 그럼 잘 봐요. 4.2, 4.26 보시다시피 큰 차이가 나요? 진짜 비슷해요. 4.2나 4.26이나 똑같은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것도 왜 그러겠어요? 이 자리가 혼성 오비탈이 뭐니까? sp2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벤조익 애시드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COH 옆에 이런 식으로 S 캐릭터가 큰 게 들어가 있으면 산성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건 왜 써놨느냐?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이건 그러면 혼성 오비탈이 뭐예요? SP 혼성이죠. SP 혼성이면 S 캐릭터가 얼마예요? 무려 50%죠? 그럼 얘는 전자 끌개겠어요? 전자 주개겠어요? 얘는 꽤 센 전자 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짝염기를 더 음전하를 안정화시키겠죠. 그래서 이때 얘는 pK가 1.89 정도 돼요. 확 떨어져요. 거의 강산에 가까워져요. 알겠죠? 뭐만 알겠죠? 아시겠어요? 어떤 효과인지 아시겠어요? 됐죠?
됐습니까? 됐죠, 됐죠? 됐습니까?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위 지울게요. 위 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건, 재밌는 건, 이거입니다. 여러분, 교사, 푸닌티에 나오는 거. 그럼 얘 이름이 뭐냐? 얘 이름은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입니다.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익 애시드입니다. 자, 이제 그래머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도 누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까? OH가 있어도 누가 우선이다? 요 유기산 이 부분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우선입니다. COH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디 위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 위치가 기준이 되는 거고 순차적으로 여기를 also 메타 파라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수소 pKa가 뭐냐면 9.46입니다. 9.46입니다. 9.46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센 산이라는 얘기죠. 누구에 비해서? 10에 비해서는. pK 10이 누구였죠? 일반적인 알코올. 바로 뭐냐면 일반적인 페놀에서의 pH가 10이었잖아요. pKa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센 산이 됐죠. 자,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COOH가 EWG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산소니까 전김성도 큰 애들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김성도 큰 애들이 붙어 있으니까 OH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OH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뭐가 된다? 보시다시피 EWG가 되는 거예요. EWG가 있을수록 생산이 된다 그래서 약산이 된다 그랬어요. 생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EWG로 작용을 해서 뭐다? 보통 10보다는 pKa가 작아지는 더 생산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때 얘 pKa는 얼마냐면 놀라웠게도 얼마더라? 얼마냐면 4.58입니다. 4.58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더 약산이 됐습니다. 누구에 비해서? 4.20에 비해서. 알겠죠? 4.20이 누구의 pK였어요? 벤조익 애시드죠? 벤조익 애시드 pK보다 약간 커졌어요. 약간 약산이 됐다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 OH 있죠? 얘가 EDG로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얘가 EDG예요. 알겠어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잘 봐. 얘 입장에서 얘가 EWG인 건 알겠죠? 얘 입장에서 EWG인 건 알겠는데 얘 입장에서 얘가 EDG인 건 약간 이상하죠? 약간 이상하죠? 자, 뭔 일이냐면 이거예요. 여기 지울게요. 자, 얘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왔다 갔다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공명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산소에 비공유 전자가 있죠. 맞나요? 이 비공유 전자가 얘가 이리 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이 결합 전자가 이리 가고 마지막으로 요 파이 결합 전자가 이리 가면 여기 노란 전자, 여기 파란 전자 되면서 여기 음전하가 쌓여요. 그리고 산소는 형식전하가 플러스가 되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산소가 형식전하가 플러스가 되면 안 좋을 것 같죠? 안 좋지만 희한하게 얘는 잘 나타나요. 왜냐하면 탄소 산소 이중 결합은 결합력이 아주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전김성도가 커서 저러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산소는 탄소하고 이중결합을 굉장히 잘 이뤄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산소 이중결합 캐릭터가 나타나면서 고리 쪽에 음전하가 생기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DG의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 입장에서는 이리지가 붙어있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래 산성보다 조금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센 산이에요. 알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에 이거 다 해놓고 누가 제일 센 산이냐 묻고 있거든요. 예, 알겠죠? 페이크네요, 페이크. 어? 페이크. 네. 페이크네요. 와. 뭐 네. 그런가요? 쌤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겠죠? 근데 내 생각에는 문제의 통일성상 여러분 학교 교사는 이것의 존재를 모른 것 같아요. 어? 자, 문제를 보면 너무 생뚱맞잖아요. 네. 만약 이걸 의도하고 냈다면 너무 고약한 거고요. 고약하다. 네, 고약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약간 고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COH, 자, 예를 들면 앞에 문제들은 계속 OH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OH를 비교하는 거라서 통일성이 있는데 갑자기 얘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럼 얘가 등장하면 얘하고 얘는 아예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 사장 놓고 매출 비교해야지 중소기업 사장을 막 있는데 거기 막 이게 애플 있어 막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플을 비교하려면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이런 거랑 비교를 해야지. 근데 막 중소기업인데 막 어디는 소떡깎이 만들고 어디 이쑤시개 만드는 회사인데 막 갑자기 애플 뭐 아이폰하고 매출 비교 이상하잖아. 그럼 갑자기 나와 있지. 내가 볼 때는 교사가 이걸 모른 것 같아요. 인식하지 않고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까먹었거나 인식하지 않고 그냥 낸 것 같은데 나와 있는 예시로는 이게 제일 생산이에요. 알겠죠? 네. 선생님 근데 네. 거기 있는 H는 해비를 못하고. 다시요. 이거는 유기산이 아니죠. COOH가 수소 이온화가 되는 거. 이건 이온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시부터 저기 어디야? 어반브릭스 수업을 할 거고 약간 못한 유기반응도 어반브릭스에서 할 거거든요. 할 거 알겠죠? 그러니까는 못 올 거면 강의를 보고 올 거면은 쫓아와요. 알겠죠? 왜냐면 그거 끝나고 그냥 걸어서 학교 가면 되잖아요. 아니 오반브릭스니까 끝나고 아마 9시쯤 끝날 거거든요. 내가 기차가 9시 50분 기차여가지고 근데 9시 50분에 마지막 막차가 있어요. 수원 가요. 그럼요. 수원까지 가는 거야. 아, 그러면 주말에만 일하시고 네. 평일에는 평일엔 집에 있죠. 근데 이제 평일에는 거제도에 수업이 있을 때가 있어서 거제도요? 네. 거제도까지. 네, 최재현 선생님이 끌고 갔어요. 거제도까지. 최재현쌤. 네, 끌고. 아니 수원에 거제 학생이 필요하긴 그런 거예요? 경민이 씨는 아예 안 돼요. 그런 거야? 네,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그거 뭐냐면 내가 막차 전까지 수업을 할 거니까 그 수업 끝나고 9시쯤 끝나고 뚜벅뚜벅 걸어서 학교 가면 되잖아요.
뭐 한 5시 반부터 시작이니까. 기수 자고 있죠 수업들. 에? 기수 수업들. 지가 몇번 아니요. 머리카락 가리고 자고 있어. 아니 지수 되게 열심히 해요. 아 이거 다 연기였어요. 그날 하늘 들어가고 반쪽은 생이 없어 뭐 반쪽은 에펜프라고 돼. 그래서 와요 알겠죠? 네. 와요 알겠죠? 그리고 그 하나만 얘기하면 이따가 내가 거기서 뭐 할 거냐면 짜이제프 이거 할 거거든. 짜이제프. 짜이제프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 이야기 할 거니까 이따 저녁 강의 보고 하겠어요? 지금 잠깐 얘기하면 그 되게 이거를 모르는데 브롬수 탈색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걸 브롬수 탈색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상태가 뭐예요? 기체. 아니 상태요. 기체. 그럼 얘 상태가 뭐예요? 얘 상태가 액체인데 색깔이 얘가 뻘겋다고요. 그럼 이걸 실험으로 얘기하면 실험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체니까 당연히 열린 그릇 써야 되겠어요? 닫힌 그릇 써야 되겠어요? 닫힌 그릇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딱 닫힌 그릇에 자, 짜잔. 자, 아래쪽에 깔려있는 얘가 누구였어요? Br2 리퀴드라고요. 색깔은 무슨 색? 뻘건데 액체잖아요. 액체. 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숫자는 물이 아니고 액체라는 뜻이에요. 액체. 알겠어요? 빨간 물이 들어가요. 빨간 물. 그러니까 사람 눈에 물 같으니까 브롬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꾸 쉑쉑쉑쉑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쉑쉑쉑 하면 얘가 이게 달라붙겠죠. 쉑쉑쉑해서 달라붙고 얘가 만약에 싹 다 반응을 해버리면 그릇 안에 수소 붙고 브로마이드가 붙을 거 아니에요? 붙을 거 아니야? 근데 얘도 액체가 되거든요. 얘도 액체예요. 왜냐면 Br2가 분자량이 커서 액체가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얘는 무색이에요. 무색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를 충분히 넣고 쉑쉑쉑쉑 하면 얘가 쭉쭉쭉 반응해가지고 얘가 이 안에 쫙 다 녹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Br2가 다 반응해서 Br2가 없어지면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색깔이 없어지거나 색깔이 옅어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점점 반응해서 없어질 거고 얘가 액체가 되고 여기 녹아있을 테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탈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왔던 이 반응을 탈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짓을 왜 하느냐? 시뻘개지는 게 옅어지거나 투명해지는 건 눈에 잘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굉장히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시뻘개졌는데 투명해지니까. 그럼 그게 누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알킨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킨을 집어넣고 쉑쉑쉑 하면 색깔이 사라지니까 역으로 색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것으로부터 이중결합이 있었구나. 혹은 삼중결합이 있었구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삼중결합 반응시키면 브로마이드가 더 잘 붙어요. 더 Br 더 잘 붙어요. 알겠어요? 이것도 색깔이 뭐? 이것도 무색. 알겠죠? 이걸 브롬수 탈색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거를 잘 모르는데 알겠죠? 그 다음 이런 이중결합 존재 얘기할 때 이것도 누가 질문해서 내가 단체 카톡방에 올렸는데 잘 읽었나 모르겠어요. 왜 하필 Br2를 쓰느냐? 이거 내가 다 써놨어요. 써놨는데 안 읽는 것 같아가지고. 자, F2, Cl2, Br2, I2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얘 상태 기체, 얘는 액체, 얘는 솔리드라고 했죠. 이게 첫 번째인데 우선 가스기 때문에 핸들링하기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여기서 불편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둘은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폭발적이라는 얘기는 터진다는 얘기예요. 기체 놓고 쉑쉑쉑 하는데 뻥 터진다고요. 그럼 안전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아주 위험하고. 왜 반응이 폭발적이냐? 탄소 플로라이드 결합하고 탄소 염소 결합은 결합력이 굉장히 세요.
아주 세요. 그러니까 없던 결합이 아주 강력한 결합이 생기니까 발열량이 커지면서 터진다고. 알겠어요? 근데 반면에 얘는 고체죠, 고체. 고체니까 용매에 녹일 때 편해요, 불편해요? 약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약간 귀찮죠. 그런데 얘는 탄소하고 아이오다인 이 결합이 아주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만들어진 다음에 얘는 다시 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 만들어지겠어요? 잘 안 만들어지겠어요? 잘 안 만들어지고 그 다음 얘가 만들어내는 반응 속도가 또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I2를 섞게 되면 반응 속도도 느리죠? 만들어진 다음에 안정성도 없죠? 녹이기 귀찮죠? 그래서 얘도 잘 안 쓰는 거예요. 얘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위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게 뭐? 얘죠, 얘. 액체니까 용매도 잘 섞여. 반응 속도도 적당해. 그리고 뭐 이렇게 터지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탄소 브로마이드 결합은 꽤 괜찮아. 그러니까 잘 만들어지고 속도도 적당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알겠죠? 짜이체프는 이따 저녁에 할 거니까 별일 없는 사람은 와서 들어요. 알겠죠? 뭐라고요? 안 찍을 거예요. 찍어주세요. 안 찍을 거예요. 찍어주세요. 안 찍을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볼까요? 안 찍을 거예요. 찍어주세요. 그러면 지환이가 지금 블랙 카메라를 여기서 보나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만드신 책이에요? 아, 이거 내가 옛날에 내 수업 자료고요. 이거는 내 필기를 어떤 여학생이 내가 필기를 한 거고요. 1년 동안. 응? 아, 잠깐만요. 알코올 탈수 반응에서 이 H2가 생기려면 인마가 다시 여기 붙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극사 만나가지고 되고 이게 떨어졌다가 저기 플러스가 되잖아요. 여기 누군가가 와야 하잖아요. 근데 O 말고 아까 분리된 인마가 여기 와야지. 아, 그래서 상관없어요. H2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황산하고 물 사이에는 그런 평형이 원래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럼 뭘 써? 쌤 뭘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따가 5시에 와요. 5시에 오면 돼요. 5시에 오면 돼요. 쌤 제가 증상이 뭐가 있다고 볼게요. 여기는 O가